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짓는 구조의 원리, 텐세그리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구조물은 어떻게 서 있을까요? 압축 부재들이 서로 닿지 않고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인장 케이블 네트워크만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조 원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 시스템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텐세그리티라는 개념은 한 명의 발견이 아닌 세 명의 개척자들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먼저 케네스 스넬스는 떠있는 압축 개념을 최초로 구현하며 연속된 인장, 불연속적인 압축 구조로 1965년에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사상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텐세그리티라는 이름을 만들고 대중화했으며 1962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에머리히는 독자적으로 자가인장 구조를 연구하여 자가인장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1964년 프랑스 특허를 획득하며 공헌했습니다. 그럼 전통 구조와 텐세그리티의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전통 구조에서는 압축력이 기둥을 통해 지면까지 연속적으로 전달됩니다. 반면 텐세그리티 구조에서는 압축 부재들이 연속적인 인장망 안에서 섬처럼 분리되어 서로에게 힘을 전달합니다. 이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텐세그리티의 핵심 원리는 바로 자기평형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풍선은 불확정 형태였다가 공기라는 압축력이 외부의 막이라는 인장력을 밀어내면서 균형을 이루며 평형 기하를 만듭니다. 외부 하중 없이도 내부의 힘만으로 안정된 형태와 강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텐세그리티의 핵심인 자기평형 상태입니다. 텐세그리티 구조의 기본 모듈에는 심플렉스와 X 모듈이 있습니다. 심플렉스는 가장 기본적인 3차원 텐세그리티로 3개의 압축재와 9개의 인장재로 구성되며 회전 방향에 따라 좌선회와 우선회 형태로 나뉩니다. X 모듈은 스넬슨의 특허에 기반한 형태로 2개의 압축재가 교차하며 선형적 확장에 용이합니다. 이러한 기본 단위들이 결합하여 무한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듈들은 결합과 확장을 통해 다양한 텐세그리티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모듈을 수직으로 조립하여 만드는 타워나 기둥 구조는 1차원 시스템, 넓은 공간을 덮는 지붕이나 평면 구조는 2차원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의 자립 구조체로 풀러의 지오데식 돔에서 발전한 돔과 구형 구조는 3차원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텐세그리티의 설계는 단순히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자기평형 상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기하학적 형태와 부재의 응력 계수를 입력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습니다. 이는 공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텐세그리티는 접고 펼 수 있는 변형 가능한 미래 구조를 제시합니다. 특정 활성 케이블의 길이를 조절하여 전체 구조를 접거나 펼 수 있죠. 이 원리는 우주 전개 구조물, 재난 구호 쉘터, 가변형 건축물 등 미래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텐세그리티일까요? 텐세그리티는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구조적 성능을 구현하는 초경량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충격과 하중을 전체 구조로 분산시켜 유연하게 대응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부피로 운반 후 현장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전개성도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재가 순수 인장 또는 압축력만 받도록 하여 재료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전 역학을 넘어 살아있는 유기체의 통합적 원리를 탐구하는 바이오 텐세그리티, 즉 생명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과연 돌멩이를 쌓아 올린 탑과 같을까요? 전통적인 건축은 블록 쌓기 원리에 의존합니다. 기둥과 아치는 압축력을 지면으로 전달하지만 인장력에는 취약하여 균열이 가고 붕괴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설계 오류는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연한 우리의 몸은 정말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고전 생체역학은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고전 생체역학의 문제점은 부서진 지렛대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전 역학은 인체를 단단한 뼈를 지렛대로 근육을 힘으로 구성된 기계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관절의 파괴적인 전단 응력과 부하를 집중시키는 비효율성과 근막과 같은 결합 조직을 단순한 포장재로 무시하는 불완전성을 지닙니다. 또한 살아있는 유기체의 유연하고 통합적인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레비는 이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비판하며 생물학이 고전 역학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텐세그리티라는 새로운 원칙이 발견되었습니다. 텐세그리티는 장력 텐션과 구조적 통합 인테그러티의 합성어로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가 명명했습니다. 핵심 특징은 압축을 받는 단단한 막대들이 서로 닿지 않고 장력을 받는 케이블 네트워크 안에 떠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케네스 스넬스는 이 조각은 우주 공간에 놓여도 그 형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힘들이 내부적으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텐세그리티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고전 역학이 연속적인 압축과 국소적인 인력을 가정한다면 바이오 텐세그리티는 불연속적인 압축과 연속적인 인력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통적인 건축은 안정을 위해 블록 위에 블록을 쌓는 원리를 사용하며 하중은 연속적인 압축을 통해 지면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중력에 크게 의존하며 특정 지점에 응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 텐세그리티에서는 압축 부재인 뼈가 서로 닿지 않고 연속적인 장력 네트워크인 근막과 인대 안에 떠 있습니다. 힘은 전체 시스템에 즉시 분산되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이며 중력의 방향과 무관하게 안정적입니다. 자연의 청사진을 보면 우주를 지배하는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측지 기하학은 모든 것이 두 지점 사이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즉, 힘은 항상 직선으로 작용하죠. 둘째, 밀집 충전은 최소한의 공간과 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배열을 만듭니다. 셋째, 최소 에너지 원리는 모든 시스템이 항상 가장 안정적이고 에너지가 적게 드는 상태를 향해 움직인다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자연 구조가 형성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들을 밀집시키면 그 중심들을 잇는 최단 경로는 삼각형과 육각형 패턴을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3차원 공간에서 발현되어 5가지의 완벽한 형태인 플라톤 다면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형태들은 모든 면과 각도가 동일하여 자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적 단위가 됩니다. 사면체는 4개의 면으로 가장 단순한 3차원 시스템이며 최소 부피의 최대 표면적을 가집니다. 정의신면체는 20개의 면을 가지며 구체를 제외하고 최소 표면적으로 최대 부피를 감싸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생물학의 원형 모델은 바로 텐세그리티 정의신면체입니다. 이 모델은 생물학에서 가장 본질적인 텐세그리티 구조로 간주되며 6개의 버팀대와 24개의 케이블로 구성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안정성을 가지며 외부 충격을 구조 전체로 즉시 분산시키는 전방향성, 최소한의 에너지로 형태를 바꾸고 원래의 안정된 평형 상태로 복귀하는 동적 안정성, 그리고 압축 부재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아 국부적인 스트레스 집중이 없는 부유 압축을 들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구조는 프랙탈과 같이 자기유사성을 가지며 관 속의 관 형태로 모든 규모에서 반복되는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큰 구조를 구성하는 각 요소인 케이블과 버팀대 역시 더 작은 텐세그리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며 잠재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시스템 전체에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세포 또한 단순한 액체 주머니가 아니라 세포 골격이라는 내부 텐세그리티 구조에 의해 형태가 유지되는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세포 생물학자 도널드 잉버는 물리적 힘이 세포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해 텐세그리티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세소관은 압축을 견디는 막대 역할을 하고 액틴과 중간 섬유는 장력을 담당하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세포 골격은 외부의 기계적 자극을 감지하고 이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하여 유전자 발현과 같은 생화학적 반응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구조는 나선과 관 속의 관 형태로 뒤틀려 있습니다. 나선은 자연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텐세그리티 구조 중 하나입니다. 분자 수준에서는 DNA, 콜라겐, 스펙트린과 같은 단백질들이 나선 구조를 이루고 조직 수준에서는 근막, 혈관, 식물세포벽 등이 더 큰 나선형 튜브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관 속의 관이라는 계층적 배열을 통해 유연성과 강도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티나선 모델은 이러한 생물학적 튜브의 역학적 특성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바이오 텐세그리티는 해부학을 다시 쓰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척추뼈가 중력에 대항해 차곡차곡 쌓여있는 압축 구조물이며 관절은 마찰과 전다 능력이 집중되는 지렛대로 보았습니다. 반면 바이오 텐세그리티 관점에서는 척추뼈가 주변의 근육, 인대, 근막으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장력 네트워크에 의해 매달려 안정화된 돛대로 이해합니다. 관절은 힘이 분산되는 부유 압축 시스템인 것이죠. 텐세그리티 구조의 핵심 원리는 힘의 즉각적인 분산에 있습니다. 외부의 힘이 어느 한 지점에 가해지면 그 힘은 특정 관절이나 뼈에 고립되지 않고 전체 장력 네트워크를 통해 즉시 시스템 전체로 분산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생체역학의 지렛대 시스템이 특정 축에 높은 부하를 발생시켜 마모와 손상을 유발하기 쉬웠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텐세그리티 구조가 안정적인 이유는 개별 부재의 강도 때문이 아니라 전체 구조가 기계적 응력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텐세그리티 모델은 생명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영감을 제공하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치료법 분야에서는 수기치료사, 물리치료사, 외과 의사에게 인체를 전체적인 장력 네트워크로 보고 치료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생체역학 분야에서는 결함이 있는 지렛대 모델을 넘어 인체의 움직임을 보다 통합적이고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가볍고 탄력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로봇 설계에 영감을 줍니다. 생명의 무한한 복잡성과 다양성은 몇 가지 기본적인 물리적, 기하학적 원리가 여러 계층에 걸쳐 반복되고 상호작용한 결과물입니다. 바이오 텐세그리티는 우리에게 생명 구조의 근원에 내재된 우아함과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벅민스터 플러는 물리적 우주는 무게없는 보편적 원리의 복잡한 코드로 지배되는 자기 재생 과정이다 라고 말하며 텐세그리티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